예, 다음으로 명예우선 정체에 상응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떤 사람일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데이만토스는 이제 글라우콘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승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라우콘을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뭐 승리를 사랑하는 특징을 이 명예우선 정체에 상응하는 인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달변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달변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데 시가 교육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서는 그 달변가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문답법을 이제 잘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가 교육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문답과 관련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름에 대한 추구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선을 보는 올바름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변가가 아니다라고 해야 좀 어느 정도 옳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노예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고 자유민에게는 온순하고 시자에게는 고분고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으로 나오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이제 권력과 명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자유민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이제 지켜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순하게 대하는 거고 시자들 같은 경우는 명예를 인정시켜줄 명예를 제공해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분고분하게 이제 행동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기계가 있는 인물들, 그 다음에 체력 단련과 이런 전쟁 수행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공을 내세우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력 단련과 활동적인 사냥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돈을 경멸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명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는 약간 그래도 미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 추구하면 그거는 명예롭지 못하다라고 여기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명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적인 변화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적 인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예적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명예적 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이제 살피게 됩니다. 일단은 아버지는요 미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가는 이미 미덕을 경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미덕을 따르면서 미덕을 경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소수 측에 이제 놓이게 되고요. 미덕을 경시하는 입장이 다수 측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덕을 경시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미덕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는 입장들은요 이길 수가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툼을 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툼을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욕에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공직에 나가는 것, 어떤 관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덕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들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급하기나 이런 게 더 쉽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 데에서 이제 동의가 되지 않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얻을 걸 알기 때문에 공직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툼을 하는 것도 피하기 때문에 내가 처벌해야 되는 사람과 나한테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이제 처벌과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어머니나 하인들 세간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공직에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자기 주변의 이제 여자들은 남편이 이거라고 저걸 하니까는 막 의시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경계를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데도 소극적이고요. 모욕을 당했는데 밖에서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대응을 안 하니까 이것도 싫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관직도 좀 나가고 재물도 모으고 모욕을 받으면 대응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을 일절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진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거죠. 아들은 이런 불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인인 아버지가 채무자나 이런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대가를 이제 치르지 않게 하니까 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가 그런 처벌을 해줘라. 너가 대신 나중에 몰래 처벌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해라. 이거는 좀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 세간에서 미덕을 경시하고 있으니까 미덕을 중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인들이 봤을 때도 너희 아버지 좀 그런 거 같으니까 네가 대신 그거라도 해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자체, 사회 자체도 미덕을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미덕을 중시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데 걔 혼자 절제를 하고 있고 혼자서 지적인 걸 추구한다면서 걔 혼자 뭐 방에서 사색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되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들은 아버지가 미덕을 따르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세간에서 이것들 미덕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아들이 점점 자기만의 이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계를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대로 살지만 아들이 미덕을 추구한다면 주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겠죠. 바보라고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독특한 경우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자기만의 길을 가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간의 호평을 듣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미덕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우선 정체에 해당되는 이제 특징과 명예우선 정체에 상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과두 정체와 과두제적 인간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